회사에서 제일 만만하던 안경 쓴 부장님이 3화에서 조용히 안경을 벗습니다. 그리고 그 몇 초 뒤에 벌어진 일에 지금 90개국 시청자들이 동시에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소지섭 주연 드라마 김부장, 그 중에서도 외국인들이 가장 미쳐버린 3화와 4화 이야기입니다. 미국부터 유럽, 이름조차 낯선 작은 나라들까지 지금 이 아저씨의 이야기가 수많은 나라의 밤을 붙잡고 있습니다. 이 부장님의 진짜 정체는 한때 코드네임 66으로 불리던 전설의 특수요원이었습니다. 북한도 중국도 이름만 들으면 벌벌 떨었다는 그 요원이 19년간 정체를 숨기고 평범한 은행 부장으로 살아온 겁니다. 회사에선 상사가 서류를 얼굴에 던져도 묵묵히 주워 담고 젊은 양아치가 시비를 걸어도 그저 고개를 숙입니다. 누가 봐도 힘없는 중년 아저씨였죠. 그는 오직 딸 하나를 지키기 위해 그 모든 능력을 스스로 봉인한 채 살아왔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약한 사람인 척한 것이 딸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었으니까요. 극중 정부는 이 요원의 존재 자체를 부인합니다. 세상 어디에도 기록이 남지 않은 사람, 그게 바로 김부장이었죠. 회사에서 그를 유심히 지켜보던 한 수상한 동료의 존재도 이야기에 팽팽한 긴장을 더합니다. 그런데 하나뿐인 딸 민지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면서 꽁꽁 봉인돼 있던 그 본능이 깨어납니다. 3화는 5달 전, 딸 민지와 함께였던 평범한 하루를 비추며 시작합니다. 그 시절의 김부장은 우리 곁에 있을 법한 그냥 딸바보 아버지였습니다. 사실 이 드라마는 바쁘게 사느라 정작 제 아이를 잘 몰랐던 아버지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외신도 바로 그 지점을 콕 집어냈죠. 부모는 아이 곁에 마음으로 머무는 대신 서둘러 돈부터 쥐어주려 한다고요. 김 부장 역시 딸을 잃고 나서야 그 사실을 뼈아프게 깨닫습니다. 그러다 다시 현재로 돌아오면 딸은 이미 사라진 뒤입니다. 김 부장은 딸의 휴대폰 신호 하나에 매달려 흔적을 쫓기 시작합니다. 그 신호가 그를 데려간 곳은 순진한 사람들을 미끼로 돈을 뜯어내는 거대한 사기 조직의 소굴이었습니다. 이 조직 뒤에는 사람 목숨을 그저 숫자로만 보는 냉혹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금리를 드러내며 웃는 사내는 화가 갈수록 김 부장을 옥죄어오는 최악의 적이 됩니다. 김 부장은 그 조직의 심장부를 향해 한 발도 물러서지 않고 파고듭니다. 그리고 그 소굴 어귀에서 딸이 늘 손에 쥐고 다니던 하트 모양 열쇠고리를 발견합니다. 바로 그 작은 열쇠고리를 집어드는 순간 만만하던 부장님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실 3화는 웃음도 많은 화입니다. 어설픈 듯 능청스러운 장면 외국인들은 몇 번이나 빵 터졌죠. 한 외신은 이 3화를 두고 빠르고 분명히 유쾌하다고 적었습니다. 웃다가 숨을 삼키고 다시 손에 땀을 쥐고 3화는 그렇게 외국인들의 감정을 쉴 새 없이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웃던 사람들의 표정이 김 부장이 안경을 벗는 순간 싹 굳어버립니다. 안경을 벗는 순간부터 우리가 알던 그 부장님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오직 딸을 되찾을 아버지 하나만 남습니다. 무덤덤하던 리액터들의 눈이 그 순간 일제히 커집니다. 대체 저 아저씨의 정체가 뭐냐면서요? 어떤 리액터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고 어떤 이는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은 채 한참을 그대로 있었습니다. 댓글창에는 이 아저씨 대체 정체가 뭐냐는 물음이 끝없이 달렸습니다. 그는 총도 없이 딸을 가둔 자들의 소굴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갑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그가 어둠 속으로 들어설 때마다 리액터들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위험하다고 제발 조심하라고 화면을 향해 소리쳤죠. 어떤 리액터는 소파에서 몸을 앞으로 바짝 당겼고 어떤 이는 두 손을 모은 채 숨을 죽였습니다. 좁은 골목을 지나 조직원들이 우글거리는 식당 안으로 그는 망설임 없이 걸어 들어갑니다. 두 남자가 불량배로 가득한 그 안으로 걸어 들어가는 그 장면을 외신은 그야말로 장관이었다고 표현했습니다. 테이블이 뒤집히고 의자가 부서지는 그 좁은 공간에서 두 사람은 순식간에 방안을 정리해버립니다. 눈 깜짝할 사이의 일이었죠. 그런데 김 부장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같은 과거를 가진 또 다른 아버지들이 각자의 아이를 위해 그의 곁에서 함께 주먹을 듭니다. 이 아버지들은 원래 김 부장과 같은 세계에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는 저마다 평범한 가장이 됐지만 아이를 위해서라면 언제든 다시 주먹을 쥘 수 있는 사람들이었죠. 누군가는 잃어버린 자식을 위해, 누군가는 지키지 못했던 지난 날을 위해 저마다 다른 이유를 안고 새 아버지가 같은 자리에 섰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호흡을 맞춰 상대를 제압하는 세 남자. 평소 코미디만 하던 배우들이 갑자기 거대한 영웅으로 변하는 순간이었죠. 외신은 이 조합을 두고 폭발적인 액션에 배 나온 몸으로 거대한 영웅이 되는 코미디 배우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바로 그 반전이 이 드라마의 매력이라고요. 또 이 세 사람의 합을 두고는 스턴트 안무에 박수를 보내야 한다는 찬사도 나왔습니다. 외신은 이 장면을 두고 노련한 배우들의 액션을 보는 건 잘 익은 와인 한 잔 같다고 적었습니다. 특히 옥상에서 벌어진 총격전을 두고는 그야말로 눈부셨다는 찬사가 쏟아졌습니다. 좁은 발판 위에서 벌어지는 숨막히는 대치, 총성 한 발이 울릴 때마다 리액터들의 어깨가 움찔거렸죠. 모든 격투 장면이 하나하나 새롭고 주먹질과 발차기 어느 것 하나 뻔하지 않았다고요? 이 액션이 이 시리즈를 완전히 지배한다고 외신은 못을 박았습니다. 또 다른 외신은 이 두 화를 두고 모든 싸움과 모든 반전, 그리고 모든 감정이 완벽하게 자리를 잡았다고 평했습니다.
외국인들은 그대로 뒤집혔습니다. 드디어 봉인이 풀렸다면서 화면을 향해 소리를 질렀죠. 그리고 외신들은 하같이 같은 이름을 꺼냈습니다. 테이큰과 존 윅을 한데 섞어놓은 드라마라고요. 게다가 이 요원들의 세계엔 뜻밖의 얼굴이 깜짝 등장하는 반전까지 숨어있어 팬들을 한 번 더 들썩이게 했습니다. 이어진 사화에서 판은 훨씬 더 크게 벌어집니다. 한 외신은 이 사화를 두고 임무는 더 커지고 싸움은 더 거칠어졌다고 표현했습니다. 사화의 김 부장은 무작정 주먹만 휘두르지 않습니다. 남은 단서를 하나하나 끼워 맞춥니다. 딸의 마지막 통화 기록을 파고들고 흐릿한 CCTV 화면 속에서 딸의 흔적을 찾아냅니다. 그렇게 좁혀 들어간 끝에 좁은 옥상 위 추격전과 방 하나를 가득 메운 무리 한복판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상대는 이제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사화의 옥상 추격전은 한층 더 아찔합니다. 발 디딜 곳 하나 없는 좁은 난간 위에서 그는 상대를 쫓고 또 쫓깁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벌써 주저앉았을 상황인데 김 부장의 눈에는 오직 딸에게 가는 길만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남자는 그 무리를 혼자서 쓸어버립니다. 한 사람이 군대 하나를 상대하는 셈이었죠. 좁은 방 안에서 그는 벽을, 문을, 손에 잡히는 모든 것을 무기로 씁니다. 화려한 무술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에 가까웠죠. 외신은 이런 그를 혼자만의 군대, 원맨 아미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액션은 멋있게 이기만 하는 그런 액션이 아니었습니다. 그도 맞고 피를 흘리고 몇 번이나 위태롭게 휘청거립니다. 쓰러졌다 다시 일어서고 또 쓰러졌다 기어이 몸을 일으키죠. 그 집념 앞에서 악당들이 오히려 뒷걸음질 칩니다. 땀에 젖은 셔츠, 부어오른 얼굴, 거칠어진 숨소리, 그 모든 게 화면에 고스란히 담깁니다. 그래서 외신은 오히려 이 싸움이 더 진짜 같다고 했습니다. 흔들리는 카메라 뒤에 대충 숨지 않는 정직한 몸싸움이라고요. 감독이 단 한 번도 액션을 카메라 흔들기로 얼버무리지 않았다는 점에 외신은 특히 박수를 보냈습니다. 외국인들이 손에 땀을 쥐고 화면 앞으로 바짝 다가앉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사화 후반부에 이르자 리액터들은 아예 말을 멈추고 화면만 뚫어져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이 싸움엔 대가도 따랐습니다. 김 부장과 등을 맞대고 싸우던 또 다른 아버지 하나가 동료들을 위해 스스로를 내던집니다. 말없이 서로를 지켜주던 그 동료의 희생 앞에서 리액터들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몇몇은 눈시울까지 붉어졌죠. 딸을 찾겠다는 마음 하나로 시작된 싸움은 어느새 잊고 지냈던 부정을 다시 마주하는 여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동안 댓글창은 온통 딸민지가 무사할지를 걱정하는 예측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다들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사화의 끝을 기다렸죠. 그리고 바로 그 사화의 끝에 외국인들이 진짜로 비명을 지른 장면이 남아 있었습니다. 다들 딸 민지를 그저 구해줘야 할 피해자로만 봤습니다. 갇힌 지 오래된 데다 몸조차 성치 않았으니까요. 많은 사람이 최악의 상상을 했습니다. 이제는 아버지가 늦은 게 아니냐면서요. 그런데 갇혀있던 민지는 눈을 뜨자마자 스스로 탈출을 시도합니다.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면서도 포기라는 단어는 떠올리지 않았죠. 결국 민지는 비틀거리면서도 자기를 가둔 자를 제 손으로 때려 눕히고 스스로 걸어 나옵니다. 역시 김 부장 딸이라면서 외국인들은 통쾌하다며 환호했죠. 그 장면을 몇 번이나 되감아보는 리액터도 있었습니다. 누구도 예상 못한 그 반전에 세계 곳곳의 리액션 영상들이 하나같이 폭발했습니다. 그 사이 김 부장은 딸이 있는 항구를 향해 미친 듯이 달려갑니다. 한쪽에선 김 부장이, 한쪽에선 조직의 우두머리가, 또 한쪽에선 금리를 번뜩이는 또 다른 세력이 같은 항구로 몰려듭니다. 판은 한 곳에서 터지기 직전이었죠. 금리를 드러낸 그 사내는 마지막까지 김 부장의 앞을 가로막는 가장 큰 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딸에게 손이 닿기 직전에 사화는 그대로 끝나버립니다. 리액터들은 하나같이 화면을 붙잡고 다음 화 언제 나오냐며 발을 굴렀죠. 3화와 4화가 공개된 뒤 세계 곳곳의 리액션 채널이 앞다투어 이 두 화를 다뤘습니다. 하나같이 안경을 벗는 그 장면에서 폭발했죠. 외신은 소지섭을 두고 무적의 요원이면서 동시에 딸을 잃을까 두려워 무너지는 아버지, 그 둘을 모두 설득력 있게 그려냈다고 평했습니다. 그가 총을 들 때보다 딸의 힘을 부를 때 오히려 더 강해 보였다는 겁니다. 이 아저씨는 대체 뭘로 만들어진 사람이냐는 감탄이 세계 곳곳에서 터져나왔습니다. 서양이 수십 년을 갈고 닦아온 액션 장르를 한국의 한 중년 배우가 자기만의 방식으로 다시 써내려갔습니다. 외국인들이 열광한 건 바로 그 지점이었죠. 완벽하게 이기기만 하는 영웅이 아니라 다치고 무너지면서도 끝내 딸에게로 향하는 아버지. 외국인들이 진짜로 사랑한 건 바로 그 모습이었습니다. 화면은 그의 승리보다 그가 견뎌내는 과정을 더 오래 비춥니다. 그래서 이 액션은 이기는 순간보다 버티는 순간이 더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누구에게나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지켜주고 싶은 사람이 하나쯤은 있습니다. 이 드라마가 건드린 건 바로 그 마음이었죠. 낯선 배우 하나, 낯선 드라마 하나가 이렇게 전 세계의 밤을 붙잡을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화약 냄새보다 땀 냄새가 먼저 나는 액션, 사람의 절박함이 먼저 보이는 액션, 그게 세계를 사로잡은 방식이었습니다. 망토도 초능력도 없습니다. 그저 딸 하나를 지키려는 아버지가 맨몸으로 싸울 뿐이죠.
그 정직한 액션 하나에 지금 전 세계가 김 부장의 다음 화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Is she gonna do